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친화 아체베 지음. 타임 선정 현대 100대 영문소설. 뉴스위크 선정 100대 명저. 폭력적인 서구 세력에 맞서 부족의 문화와 풍습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숭고한 이야기. 영화 지옥의 묵시록 원작 암흑의 핵심처럼 아프리카 배경의 작품은 여러 권 읽은 적이 있으나 아프리카 출신 작가가 집필한 작품은 처음인 듯합니다. 작품은 1부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스토리 절반에 해당하는 긴 내용입니다. 주인공 오콩코가 살던 마을의 전통과 문화, 풍습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오콩코는 19세기 말 아프리카 우무오피아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콩코는 성격이 불같고 공격적이며 권위적입니다. 아버지가 불명예스럽게 죽은 후 그는 부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전쟁에도 앞장섭니다. 하지만 오콩코는 예기치 못한 실수를 계기로 마을에서 추방당합니다. 3명의 아내와 아이들은 슬픔에 잠기지만 마을의 전통에 따라 오콩코와 그의 가족은 7년이 지난 후에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의 내용입니다. 2부는 오콩코의 외가 친척들이 있는 음반타에서 보낸 7년의 이야기입니다. 오콩코와 그의 가족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준 사람은 오콩코의 외삼촌 운첸두입니다. 두 해째가 된 어느 날 친구 오비에리카가 찾아오고 아밤의 마을에 백인이 출연해 쑥대밭을 만든 사연을 들려줍니다. 거의 2해가 또 지나 오비에리카가 유배 중인 친구를 다시 찾아왔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우무오피아에 들어왔던 것이다. 이들은 마을에 자신들의 교회를 세웠으며 소수의 개종자를 얻고 벌써 이웃마을과 불악에 전도사들을 보내고 있었다. 선교사들의 도착은 음반타 마을에 상당한 동요를 일으켰다. 이들은 6이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백인이었다.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 백인을 보기 위해 나섰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은 높은 곳에 계시며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악한 자들 그리고 무지함으로 나무와 돌멩이에게 절을 한 모든 이교도들은 야자 기름으로 타는 듯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정한 신을 섬긴 사람은 신의 행복한 왕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했다. 사악한 생활과 거짓 신들을 떠나 죽은 후에 구원을 얻도록 그대들이 신에게 돌아올 수 있게끔 위대한 신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한테 당신 입으로 세상엔 오직 하나의 신만이 있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이제 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부인도 있겠네요. 군중도 이 말에 수긍했다. 신에게 부인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이 조금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선교사는 그를 무시하고는 삼위일체에 대해 얘기해 나갔다. 마지막에 오콩코는 이 남자가 미친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오루 야자주를 마시기 위해 자리를 떴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예 마음이 사로잡힌 한 젊은이가 있었다. 이름은 은호에로 오콩콩의 장남이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프리카가 구한말에서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네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처럼 유일신교의 먹잇감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일찌감치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유일신교가 전염되지 않았지만 가난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빈국의 국민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유럽은 어떠할까요? 나무위키에서 각 나라의 인문 환경 카테고리를 들여다보세요. 영국과 네덜란드는 절반이 넘는 국민이 무종교인이고 프랑스와 독일 국민 열의 4명 이상이 무종교인입니다. 청교도 이민자의 나라 미국과 캐나다마저도 인구 열의 3명 가까이가 무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두는 기독교인일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사람에는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나 불교, 심지어 자신들의 전통 신앙을 믿는 사람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인이 종교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이미 퍼져 있었다. 이들이 우무오피아에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는 신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소를 세웠다는 얘기가 들렸다.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를 살해한 남자 하나를 교수형에 처했다는 얘기마저 들었다. 기독교도들은 그 숫자가 늘어났고 이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로 구성된 자신감과 확신에 찬 작은 집단이 되었다.
가증스러운 종교가 자네들 사이에 들어왔네. 남자가 이제 아버지와 형제를 버리는 경우도 있네. 아버지와 조상의 신들을 저주하는 것은 마치 사냥꾼의 개가 갑자기 미쳐 주인에게 달려드는 것과 같은 것이네. 자네들이 걱정되네. 부족이 걱정되네. 그는 다시 오콩코를 향하더니 말했다. 우릴 모이게 해줘 고맙네. 오콩코는 드디어 7년의 유배 기간이 지나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의 3부가 시작됩니다. 7회는 부족을 떠나 있기엔 너무 긴 세월이었다. 한 남자의 위치는 항상 그대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떠나자마자 다른 이가 일어나 그 자리를 채웠다. 부족은 도마뱀과 같다. 꼬리를 잃으면 곧 또 다른 꼬리가 자란다. 우무오피아는 음반타보다 백인 세력의 횡포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콩코가 유배되었던 7회 동안 우무오피아는 많이 변했다. 교회가 들어와 많은 사람을 타락하게 했다. 단지 하층민이나 불황자만이 아니라 가끔은 부자마저도 교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백인들은 교회와 함께 정부도 가지고 왔다. 이들은 재판소를 세워 지역의 치안 판사가 주민들이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건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했다. 판사는 법원 전령이라는 것을 두어 이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재판소로 끌고 오게 했다. 많은 전령들이 큰 강의 두 개 위치한 우무르 출신이었는데 우무르는 몇 해 전에 백인들이 처음 도착해 그들의 종교와 무역 그리고 정부의 주요 시설을 세운 곳이었다. 이 전령들은 우무오피아에서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낯설고 거만한 데다가 횡포를 부렸기 때문이다. 7년 만에 우무오피아로 돌아온 오콩코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콩코는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울 결심을 합니다. 작품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많은 외세 침략을 견뎌낸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콩코의 모습이 우리네 선조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르며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가던 땅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무오피아의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은 오콩코와 달리 새로운 체제에 대해 강한 반감을 느끼지 않았다. 백인은 물론 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왔지만 교역소도 세웠고 이전과는 달리 야자유와 열매도 비싼 물건이 되었고 많은 돈이 우무오피아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든 그 안에 무엇인가 지독한 광기 안에 어떤 체계라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커갔다. 이것은 브라운 씨 때문이었는데 백인 선교사인 그는 자신의 교인들이 부족민들의 분노를 살 일을 절대 하지 말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브라운 씨는 부족의 종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이를 정면으로 공격하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는 우무오피아의 학교와 조그만 병원을 지었다. 마침내 브라운 씨의 주장이 먹혀들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학교에 배우려고 왔고 그는 속옷이나 수건을 선물로 주면서 이를 복돋았다. 더 오래 다닌 이들은 선생이 되었고 일꾼들은 우무오피아에서 여호와의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새로운 교회들이 주변 마을들에 세워졌고 이와 함께 학교들도 세워졌다. 맨 처음부터 종교와 교육은 손을 잡고 왔다. 브라운 씨의 선교 활동은 힘을 더해갔고 새로운 정부와 연계된 까닭에 새로운 사회적 지위까지 얻었다. 오콩코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나는 부족의 처지를 한탄했고 우무오피아의 도전적인 남자들이 여자처럼 그렇게 영문을 알 수 없이 유약해져 버린 것을 애도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던 브라운 씨가 병을 얻어 떠나자 새로운 선교사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운 신부와는 다른 정책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콩코와 우무오피아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끝으로 작품에 대한 서평 일부를 옮기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지켜오던 생활과 문화가 서구 세력의 침입에 의해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 작품은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학의 고전이다. 전통 사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해버린 제국주의 세력과 기독교에 대해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항하는 전통 사회의 나약함과 수동성을 지적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문화와 신앙을
내부에서부터 면밀히 관찰하여 정교하게 서술한 고증적인 작품으로서 하나의 인류학 보고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